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변할 것이다. 이것만은 공통된 의견이고 틀림없이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는 변해야 한다,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면 구체적인 개혁의 길도 방법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캠퍼스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극장이 없어도 인터넷 하나의 앱을 깔면 넷플릭스라는 게 등장하고, 호텔이 없어도 호텔 회사가 있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고, 매장이 없는 유통회사 아마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택시가 없는데 택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버택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조 공장이 하나도 없어도 1년에 1조 5천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박한길 회장이라는 분이 경영하는 애터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쉼없이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물결에 탑승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준비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도몬 후에이지가 쓴 소설 불씨, 바로 이 책입니다. 불씨,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본어로 히다네라 하지요. 그러나 이 불씨의 원책 제목은 우에스키 요잔, 바로 이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 일본 봉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한 통치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극심한 궁핍과 부채로 번뇌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백성은 만성적인 무기력과 패배의식에 빠진 요네자와라는 번뇌 17살의 젊은 청년이 양자의 신분으로 번주가 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일본의 대다수의 번이 그랬듯이 소설의 중심지인 요네자와 번도 간섭과 절차, 형식에 사로잡혀 위기에 처한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적인 중신들과 그러한 중신들을 원망하면서 체념에 빠진 범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죽어있는 나라, 곧 제의 나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의 나라에 주인공인 청년 번주가 불씨, 즉 과감히 현상을 타파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개혁의 불이 붙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불씨가 옮겨지게 되고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는 번 전체를 개혁과 변화, 감동의 용광로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주인공 우에스키 요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도자이어야 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우에스키 요잔의 말입니다. 이러한 요잔의 개혁 신념은 일본 전국에 개혁과 변화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탄 직전에 요네자와 번을 에도 막부 최고의 번으로 탈바꿈시킨 그의 여러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일본 곳곳에 하나의 경영 문화가 되었으며 일본 기업들의 기업 강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최근 실시한 지난 100년 동안의 일본을 빛낸 최고의 경제인 설문조사에서 5위를 차지했고, 최고의 정치인에서는 어떻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15위를 차지하였던 우에스키 요잔. 이 소설의 시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도 시대, 전번에 우리가 몇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1603년에서 1867년을 에도 시대를 합니다. 에도 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천하통일을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7세기 초, 요즘의 도쿄죠, 에도에 막부를 설치한 이후 약 260년간의 통치 시기를 일컫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일본 역사편에서 공부했지만은 막부는 중앙행정기구로 장군들에 의해 장악되고, 번은 지방자치기구로 지방영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막부는 다이묘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영지를 몰수하는 등 엄하게 다스렸죠. 그 규칙 안에서는 영주 나름대로 영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지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대 쇼군인 이에미츠는 참근교대를 만들어 영주의 처자식을 볼모로 잡고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76.4%나 되는 농민들을 지배하기에 사농공상, 사는 여기서 우리는 선비지만은 일본은 사무라이입니다. 사농공상의 신분 제도를 만들어 최상 계급인 무사들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막번 체제는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각종 허례의식이 성행하고 관리들은 뇌물에 빠지고 전랑기간에 주목받던 무사 계급들은 말 그대로 토사구팽이 되어 다량의 실업자군을 형성하였죠. 민중들은 어땠습니까? 민중들은 지배계급의 수탈이 가중됨에 따라 궁핍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50년 전 야마가타현 요네자와 시에서 시작된 개혁의 불씨는 수세기가 흘러도 아직도 타오르고 보존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네자와 번을 하나의 기업이나 단체, 나아가 국가 단위로 번주를 최고 경영자나 단체의 장으로 개혁의 주체 세력이나 수구 세력인 중신들을 관리자층으로 간주하여 보면 이해가 쉽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우에스키 요잔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읽으면 재미가 훨씬 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에스키 요잔의 순수하면서도 철저한 개혁 이념과 굽히지 않는 강인한 추진력, 의지, 그리고 일선에서 개혁 이념을 실체화시켰던 개혁 주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고독한 리더보다는 자기의 약점까지 공개하고 다수의 지지 세력을 믿는 태도가 올바른 리더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귀담아 듣고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부터 회사나 단체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실행해야만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상상했던 개혁의 성공 모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개혁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에스키 요자는 강력한 카리스마나 달콤한 말로 대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교훈적이면서 감동을 놓치지 않는 흥미로운 책, 더 이상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재정 빈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과정이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뻔한 내용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에스키 요잔에 의해 추진된 연애자와의 개혁을 불시의 개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말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을 품고 있는지, 조직과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이끌어 나가는지를 자세하게 조명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일화가 삽입된 일종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